네, 지금 앞 시간에는 결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중례문, 천지명량 수립주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참여, 즉, 이 결수문은 어, 가정 41년, 그러니까 1562년 쌍봉사에서 간행된 천지명량 수립제의 참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현이 쓴 발문이 있는데 그 발문에 보면 고려 충혜왕 3년 1342년 주감이 편찬한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지명량 수립제의 참여, 즉 결수문은 중례문은 앞에서 설명드린 결수문과 달리 저자가 분명하고 또 최초 간행된 그 해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에, 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라고 하고, 이 중례문은 중례문이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중본이라고 합니다. 중본. 이 중본의 간행 어, 연대를 보면 이 역시 뭐 1562년에 이제 간행된 책에서 발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대를 한번 보면 현재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15년 5년에 간행되어 가지고 간행된 책이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29년, 1533년, 또 1536년, 1547년, 1562년, 1500 쭉 해서 1579년 다음에 요때가 여기까지가 16세기에 간행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16세기 정도에 간행된 초부터 말까지 간행된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2년에 이제 간행된 책이 17세기죠. 17세기 초부터 쭉 해서 1684년까지 1694년까지네요. 94년까지 간행된 것을 봐서 17세기 때 많이 간행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된 그 중에서는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간행 횟수가 많은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의뢰문을 간행한 곳을 보면 옥문사, 또 무량사, 송광사, 갑사, 뭐 보원사. 뭐 보원사는 충청도 서산에 있죠. 거기서 간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문사, 무의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여에 충청도 부여에 있죠. 그리고 덕주사, 통도사, 범어사. 우리가 잘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통도사, 마곡사, 통도사. 그다음에 천은사, 전라도 굴에 있는 천은사죠. 천은사, 감노사, 통도사, 이건 소량지고, 통도사하고 송광사, 뭐 하여튼, 주로 보면 이 간행된 게, 중부지방 충청도 쪽하고요. 갑사도 있으니까 충청도 쪽하고, 그리고, 간행지를 보면 쌍계사, 또, 홍도사, 해인사, 갑사 뭐 이런 걸 봐서 주로 충청도 이남에서 많이 간행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승문과 마찬가지죠. 왕실에서 수륙제를 할 때는
간행 횟수가 많이 보이지 않다가 그 조선 초기죠. 그 조선 중기에 들면서 수륙제가 이제 국가의 주도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민간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수요가 필요했고, 그런 많은 수요가 필요하니까 또 많은 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중래문도 결수문과 같이 많은 간행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았던 게 결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래문이 두 번째로 많은데 상당히 많은 간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 교조로 삼자고 했던 한만수륙제 의례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래문을 저본을 하고 있습니다. 중래문을 저본을 하고 있는 이런 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내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하만수륙제에 저본을 했던 중내문은 1568년도 상주지, 그러니까 지금 경부의 상주잖아요. 상주에 있는 오연사라는 절에서 간행한 그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고, 지금 경남 유형문화재 602호로 지정돼 있는데 그 책을 저본으로 해서 이 필요한 또 나름의 내용을 보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에, 집안문이라 그랬죠, 아까. 이 집안문의 본래 그 의례문 명칭은 법계성범 수륙성의 수제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계성범 수륙성의 수제이계, 이게 이제 본래 책 제목이고, 집안문이라는 것은 이 의례문을 쓴 스님이 저자가 지반이라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반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지반문은 대본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소본, 중본, 대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은 간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일반 수륙제 할 때 많은 저본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행연대를 보면 1529년, 1558년, 1563년, 1565년, 1573년 이렇게 에, 발행될 때 발행되고, 그 15세기, 16세기죠. 그 다음에 1622년, 1634년, 1635년, 1649년, 이거 보면 17세기 한 중반까지, 그죠? 15세기 초중반, 초반에서 약간 지난 중반, 이런 그런 시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 간행됐는데, 간행한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간행한 곳, 간행지를 보면 무량사, 부여무량사, 부여무량사는 뭐 결수문, 중례문, 집안문 다 간행한 그런 일이 있고, 갑사도 그렇고요. 갑사도 있고, 그다음에 보원사, 아까 중례문 간행한 보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산에 있는 보원사, 거기 스토리를 했고, 그다음에 통도사에서도 집안문을 간행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요걸 대본이라 한다 했는데, 1529년 무량사에서 간행한 책이 지금 어디 있냐면 불갑사에 있습니다. 전라도 불갑사에 있죠, 영암에. 그 불갑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행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연대는 앞에 것보다 조금 늦어도 보물제 1470-2호로 지정돼 가지고 소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 다른 의뢰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 의뢰문에 대한 소본, 중본, 대본,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수문을
우리가 소본, 중본, 대본으로 나누는 것은 어느 것을 참고하느냐 하면 중간에 소청하는 상단과 중단, 하단에 소청하는 소청 횟수입니다. 예, 결수문은 상중 하단에 다 한 번씩 소청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통청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불법성 3부가 상단이면 청사 하나 안에 불법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류가 있고, 중례문은 불도청, 법도청, 성도청, 상단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고, 지반문은 뭐 많습니다. 지반문은 상단 같은 경우 21개, 그 다음에 중단 같은 경우는 27개입니다. 청사가. 이것만 해도 48개가 되죠. 그러다가 하단은 25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사 종류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본, 중본, 대본으로 나누고 특히 중례문에 이제 세 개, 중례문은 상중하가 다 상단과 중단은 3개고 하단은 25개로 지반문하고 같습니다. 근데 지반문 제일 끝에 보면 이 도청의 구조가 셋씩 나오거든요. 그 3개만 중례문에서 청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례문 구조는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단 같은 경우 불도청, 법도청, 성도청 해가 3개이고 그 다음에 중단 같은 경우는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지학보살, 그 천장보살이 관장하는 천도, 천계의 신이죠. 그 다음에 지지보살이 관장하는 지계, 어, 지지보살이 관장하는 지계 성현들.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이 관장하는 것은 명부시황입니다. 명부죠.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지장보살이 증명이 되고 명부시황을 청에서 하는 시황청이라는 의뢰가 시황 사상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 조선 중기에 보면 제반문이라는 책이 간행되는데 그때 시황청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이유도 이런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가청 하는데도 하단이죠. 하단청도 결수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례문과 지반문은 25개의 청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명청 하나 포함해서 25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본, 중본, 대본 이렇게 하고 결수문이 중례문보다 이런 간행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례문 제1편이 설의 인유편인데요. 설의 인유편 그 말미에 보면 수인 이런 것들을 중례문에는 실지 않는데 그것은 소본에 있기 때문이다. 아까 소본에 수인하는 것은 도상하고 설명이 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려면 먼저 가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수문이 제일 먼저 가령이 되고 그 다음에 중례문이 가능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